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3일 마감 시장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의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보다는 차트 위주로 지수의 어떤 변화를 좀 체크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062포인트를 찍고 지금 현재 774, 27%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피 지수는 3316에서 2400, 27%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뭐 30% 육박하죠. 그에 비해서 다우 산업지수 36,000 대비 지금 34,000, 7%. 나스닥 종합으로 보는 게 낫겠죠. 16,000 대비 13,790, 약 14%. 그다음에 일본 니케이 지수 보겠습니다. 오히려 작년 2022년, 2003년보다 더 고점이죠. 33,000. 아무래도 엔화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벌어들이는 게 다르겠죠, 지금. 우리도 고환율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 1300원, 1400원, 1500원, 1600원 올라가면 훨씬 좋긴 하죠. 경제는 좀 힘들지만 남는 게 많으니까. 일본도 지금 남는 게 많은, 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국면일 겁니다. 일본은 그렇고, 우리가 오히려 지금 환율이 1300원이 아니라 한 1500원 정도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그런 구조로 가겠죠. 만약에 1000원대로 가버리면 대기업들 죽쓰겠죠. 중국 일단 미국과 중국 조만간에 협상을 좀 뭐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경제 협력과 이어지고 뭐 정부에서 정책들이 나와주고 미국도 중국도 화해 모드로 이제 양국 간의 어떤 지금 패트리어티즘이 좀 사라진다면 우리도 좀 괜찮아지겠죠. 아무래도 우리는 중국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일본보다는 일본이 미국 쪽과 어떤 커넥션 커플링이 더 강하죠. 지수도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는 아직 MSCI 선진국 지수에도 편입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제 뭐 그 MSCI 선진국 지수하고 이제 안녕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참 웃겨요. 홍콩 지수. 자, 홍콩 같은 경우도 선진국 지수죠. 뭐 거의 제 생각에는 이 홍콩이 우리와 가장 큰 주식시장의 어떤 큰 차이점은 항생지수 가겠습니다. 항생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은 우리나라와 주식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상한가 제도가 왔습니다. 장 열리면 뭐 지금 뭐 상한가 제도 있든 없든 뭐 하루 1%, 2% 이렇게 움직이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워낙 선진 국가고, 과거 홍콩 뭐 영국 영일 때부터 뭐 거의 영국에 있는 어떤 주식시장이라고 봤었어야 되겠죠. 지금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의 움직임이 뭐 지금 이런 대기업 뭐 홍콩 항생지수 100 안에 있는 아이들이야 변동성이 없겠지만 그 외에 하루에 100%씩 올라가고 100%씩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IPO 시장이 좀 약간 상한 변동폭이 좀 커졌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상한 폭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주시장도 15%에서 30%로 확대했고 이제 좀 자유화되는 게 아닌가. 어차피 뭐 하한가 가서 이틀 뒤에 뭐 3일 뒤에 마이너스 50%, 60% 되느니 그냥 하루에 다 확인하자.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볼까요? 우리나라 주시장에 예. 지금 SY 스틸텍 뭐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변동성이 상장 IPO 되는 경우에는 뭐 상한가 폭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제 좀 바뀌었는데 이렇게 이제 조금씩 눈에 익게 해주고 STX도 오늘 29.98% 올랐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뭐 50% 올라가다가 빠지거나 30% 되거나 내일 더 이상 어떤 변동성이 없게끔 오늘 있었던 일에는 오늘 마무리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들도 선진국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최근에 가장 큰 하락을 했던
대한제지 어떻게 됐나요? 대한제당 대한제분 뭐죠? 헷갈리네. 대한제분 대한 뭐죠? 그치? 대한 화삼 아닌가?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하한가 제도가 있다 보니까 오늘 내일 모레 계속 3일 연속 4일 연속 떨어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원래 가격대로 이제 온 거죠. 주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와, 하루에 50% 떨어지면 말이 되나 싶겠지만 오히려 그게 더 선진국 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진국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뭐 공매도도 완전 자유롭게, 호가도 자유롭게, 뭐 거래 대금도 자유롭게, 거래 규모도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계속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선진국 시장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자유롭게 해도 시장이 안정되어 있고 경제가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국민들도 경제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 가야 되는 게 이제 과정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상한가 제한폭이 10%, 베트남 이런 아직 국제 금융으로 가기 전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계도 기간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15%에서 30% 많이 올라왔는데 뭐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는 우리도 MSCI 편입될 거고, 그 다음에 선진국 지수 될 거고, 그 다음에 상한가 제한도 뭐 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규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올라갈 경우도, 더 주가가 조작될 수 있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상한가가 없었으면 그냥 거래가 계속 될 건데, 상한가라는 게 있으니까 오늘 안 사면 못 사나?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요소들도 주가를 움직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늘 꼭 사야지, 오늘 더 이상 못 사니까 이 가격에 사려고 주문을 넣어 놓으니까 그 다음 아침에 또 갭 상승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현재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이런 부분,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조치들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그동안 좀 글로벌 시장 대비 좀 빠져 있는 것도 우리나라만 공매도, 불법 공매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정부 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규제를 이제 강화해서 뭔가 대책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대책은 안 내놓고 그냥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지시키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이제 지났죠. 지났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지금 일단 현재 스코어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하락해 버렸네요. 그렇죠?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온 거죠. 공매도가 금지되었으니 이제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엄청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대한 보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다시 실망하고, 실망을 했는데 매도 물량이 더 나오니까 투매가 나오고, 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시장은 어떤 펀더멘탈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어떤 센티멘탈로, 어떤 심리적인 영향으로 계속 이쪽으로, 그 다음에 수급적인 영향, 기술적인 테크니컬하게 막 움직이는 거죠. 저는 좀 그 부분이 좀 답답지 않은 게 제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기술적인 움직임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떤 기초 체력이 약하다는 거죠. 기초 체력이 강하고 튼튼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건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핵심 기업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과 그 외의 모습은 굉장히 다르다.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임이 오늘 없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주가의 변동성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기업들, 실적이 우수하고 회사의 기반이 탄탄하고 기술력이 입증되고 향후 전망이 밝은 기업들은 그냥 제자리 걸음을 걷고, 그 외의 기업들은
아까 얘기했던 테크니컬한 센티멘탈한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굉장히 좀 난해한 시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약간 좀 뭔가 선진국 시장, 뭔가 이렇게 잘 정비된 시장과는 좀 다르게 약간 투기적인, 약간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으로 자꾸 모습이 보여짐으로써 앞으로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이런 주식에 대해서 뭐 큰 매매를 한다거나 뭐 추천을 드린다거나 그러지도 않지만, 뭐 어쨌든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께도 스트레스가 될 것이고 저에게도 스트레스가 될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주식시장이 지금까지도 그래 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 시장은 늘 상하 변동성이 미국 주시장에 비해서 크긴 컸었죠. 미국 시장은 괜찮은데 정작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주시장은 반토막이 나오고 완전히 폭 나오고 맨날 하한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 시장은 신고가하고 막 좋아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지부진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좀 더 여기서 좀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증시가 신고가 가기보다는 상해종합지수가 오히려 신고가를 갈 때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떤 한국의 경기가 어떤 중국 경기 영향을 더 많이 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좀 확실하게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상해종합지수가 오히려 신고가를 갈 때 우리나라 증시도 좀 활기를 찾고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상해종합지수를 보면 어떤 우리의 모습과 좀 그런 어떤 답답한 박스권 장세의 어떤 모습과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까. 3,500에서 지금 3,000. 그 이쪽도 뭐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이쪽은 변동폭이 이제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더 줄어든 게 사실이고, 대신에 이제 3,000은 지지받고 있는데 우리는 3,000이 지지가 안 됐고, 그래도 우리도 3,000을 좀 지지받으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으나, 우리는 굉장히 빨리 뜨거워졌다 빨리 식어버리니까 대신에 중국이 살아난다면 좀 더 화끈하게 좀 우리도 치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황생도 마찬가지, 홍콩도 좀 살아나겠죠. 어차피 중국 기업들이 다 항생, 상해 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일본은 조금 예외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좀 쉬어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이 좀 죽어야지 우리도 경쟁력이, 일본, 중국 이렇게 봤을 때 일본 제품, 중국 제품, 우리나라 제품을 선상에 두고 봤을 때 일본이 좀 죽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중국은 좀 살아나야 되고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 덕을 좀 봐야 되고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중국보다는 일본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가 좀 그런 모습에 어떤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만 보지만 전 세계인들은 한국 주시장을 200개 중에 하나로 보는 거잖아요. 200개 국가 중에서. 미국도 그렇죠. 우린 괜찮은데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볼까가 아니라, 다른 덴마크 사람이, 노르웨이 사람이 우리나라 주시장을 볼 때 그래,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대차도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좀 둔탁한 상태인 것 같고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큰 흐름에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명분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쓰죠. 명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저쨌든 올라가야 될 명분이 있어야 된다. 가장 근원적인 핵심적인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나라 주시장은 상승해야 되느냐? 단순히 그냥 수급적으로,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다. 그 핵심적인 요소는 기업의 어떤 발전이고 성장이고 기업 가치의 증대겠죠.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모든 기업들에서 많은 기업들에서 많은 업종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결국 그게 코스피를 이끌 거고 코스닥도 따라올 거고 이거는 부품 쪽도 따라올 거고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되고 현대차가 더 나가야 되고 네이버, 카카오, 삼바 이런 대한민국 1등 기업들이 여기서 더 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꾸 위축되어 있고 정부에서 자꾸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자꾸 뭐 잘못한 거 없는지 막 들추고 있고 이러니까 모든 것이 다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 금리도 높고요. 모든 것들이 지금 꼬여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게 좀 쉽게 풀릴 어떤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봐도 좀 답답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예, 증시만큼 우리나라 경제도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예, 글로벌 어떤 정치 상황도 글로벌 금리도 유동성도 모든 것들이 주식시장에 아주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다. 여러분들도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일단은 지금은 약세장이고 안 좋은 시장이니까 그냥 좀 내버려 두면서 배당을 좀 받아가면서 기회를 노리고 좀 기다리면서 공부를 하고 이런 쪽으로 전략을 잡으시는 것이 지금은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처럼 막 투기를 하고 베팅을 하고 막 빚을 내고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 차분히 내가 돈을 열심히 모으고 저금하고 금리 높으니까 저금해 놓으면 되죠. 계속 저금하다가 나중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어메이징한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샷을 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